그러면 이제 이 바닥권의 탈출 징후가 뭐냐.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 징후가 나오면 아 이제 탈출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의 이 일본 엔화 지난번에는 그 급락해가지고 문제였는데 이제 또 급등해버려가지고 손 댈 수밖에 없는 이 얘기는 결국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그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은 살지만 다른 나라는 다 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계속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 그럼 뭐 트럼프 되면 이제 침체 경기 침체 충격적으로 오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제3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트럼프나 바이든이나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 말도 못해. 지금까지 1조 이자만 1조 달러. 그러면 트럼프가 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관세를 높였다. 그리고 막 그 텍스 컷을 해서 세금을 감세해주고.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안 되니까 채권을 무지 찍어서 막 돌릴 거다.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야 이러니까 미국 큰일이다. 경기 침체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뭐 트럼프가 됐다고 그래서 뭐 공화당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국 뭐 민주당이 했다 공화당이 했다 뭐 그런 거고 미국 정부 국채가 많다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뭐 미래 세대한테 빚 떠넘기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이거를 뭐 갑자기 이거가 트럼프가 됐다고 그래서 막 우리가 놀랄 만큼의 이런 거를 그냥 막 감행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게는. 그렇죠. 단지 이제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누가 됐든 아메리카 퍼스트. 자기네가 일단 발등에 불 떨어졌으면 자기네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주변국들은 계속해서 어려울지 않겠냐.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먼저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트럼프는 막 관세를 높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니네 만든 물건 못 들어와.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게 더 디벨롭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만들려고 그러자. 그러면 우리 고용도 창출되고 그래서 다 끌어다가 지금 그렇죠. 안에다 넣어놨잖아요. 돈 찍어가지고 IRA라는 명목으로 돈 주고. 그래서 그거 갖고 트럼프는 비난하지만 비난은 하고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하면 그 두 개를 잘 섞어서 쓸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왜? 미국 먼저니까. 미국 그렇지. 우선주의니까 누가 되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난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싼 거 아니냐. 싸다는 것만큼 좋은 이유가 또 있느냐. 이럴 때 사 모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한국 시장에 싸죠. 근데 무조건 사 모으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예전에는 경쟁력이 있어요. 한국이 만들면 끝난 거예요. 메모리는 한국이 만들면 끝.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게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흔들리니까 SK도 같이 흔들려.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도 흔들리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저 SK도 곧 급거라지 날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야 그럼 마이크론 네가 맡아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한국 주식이 싸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퓨처 밸류, 그러니까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 수익으로 이 일본말 죄송합니다. 할인비기, 그러니까 할인해서 막 왔는데 그 와서 딱 가격을 보니까 지금 마켓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어떠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켓 가격이 우리가 그 퓨처 밸류에서 깎아갖고 온 가격보다 낮아야 이걸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에 따라서는 아닌 애도 있어요. 아직도 비싼 애도 있어. 왜? 퓨처 밸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사 모으는 거 주식은 쌀 때 사 모으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 사 모으는 대상을 어떻게 찾을 거냐는 이 퓨처 밸류가 강한 애를 찾아야 돼요. 네. 근데 그런 퓨처 밸류가 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섹터가?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이 관세를 높이고 암만 그래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짜증나지만 한국 거 안 할 수가 없네 하는 거. 대안이 없는 거. 대안이 없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일렉트리시티 관련된 전력. 거예요. 자 보세요. 일렉트리시티 관련된데 요새 이제 빅테크들이 전부 다 SMR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형 원전이라서 엄청나게 짓는 거 이제 그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사고가 나도 얘는 그냥 지하에 300m 매몰해 버리면 끝나. 피해가 없어. 네. 그리고 그 바닷가에 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원래 수조 안에 처음부터 들어가 앉아 있어. 수조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제일 송전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렉트리시티에서 로스가 많이 나는 게 송전 때문에. 그렇죠. 그 님비 현상도 안 일어나요. 그럼 왜 니네가 쓰는 전기 여기다가 이거 원전 져갖고 불안하게 이러고 있어. 이거 맨날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걔네들이 우리가 필요한 최근 거리에 하겠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만들게. 우리가 만들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언뜻 생각을 떠올리시면 열병합 발전소 생각하시면 돼. 지역마다 있는. 네, 지역마다 이거 니네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끼리 정해갖고 어디 땅 파서 한 군데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SMR에 대해는 이제 조금 기술이 그 한국형 원전하고 조금 다르지만 거기에 인볼브 돼 있는 한국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실제로는 상당히 있어요. 건설회사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그냥 막 콘크리트 부어서 막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 또 그 안에 터빈 관련 뭐 이런 것도 있고 결정적인 게 변압기죠. 네, 변압기. 변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전기를 나오면 그게 어찌 됐건. 근데 마침 이게 변압기 교체 주기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변압기가 한 17, 미국에서 마켓 쉐어가 17에서 20%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리인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결국은 이거는 독일,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하고 우리가 이제 손에 꼽으니까 그걸 갖고 당장 급한데 야 니네 한국 쓰지 마 이렇게 얘기 못해요. 중국도 아니고. 그렇죠. 중국도 아니고 중국이 뭐 약간 초고전압 말고 그 중압권의 거는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보상의 문제니 뭐 이래서 중국 거는 안 쓸게 이제 확실하고 그렇다면 이제 독일하고 우리 건데 또 유럽도 이게 붐이 불면 원전 에너지가 완벽한 클린 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봐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자꾸 잡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도 SMR 내지는 우리 변압기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즉 거의 우리가 유럽은 그동안에 진출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AI는 놓쳤어요. 우리가 패러다임에 밀려갖고 기초과학이 약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금캐로는 못 가도 청바지하고 곡괭이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가는데 뭐 반바지 입고 금캐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야 그러면 청바지는 한국 거 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또 반면에 또 하나는 바이오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계속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업적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뭐 복제약 같은 거 만드는 거 워낙 우리는 규모가 크니까 이제 그런 쪽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피처 밸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 지난
1년 이상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다들 고점에 대한 논란 그리고 또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니까 자신감 그렇게 생각하던 분들도 좀 흔들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 주가의 속성인데 주가가 뭐 계속해서 빨래줄 잡아당긴 것처럼 방향을 설정했다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냐면 수급 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의미가 있고 좋은 주식이라도 일정 부분 오르면 한번 접었다 가게 마련이니까 지금 수급상에 이게 제대로 돼 있느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0일 이동 평균선의 슬로프 10일 이동 평균선의 슬로프가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편하게 사시고 꺾이면 한번 접었다가 또 가도 된다. 그렇지만 먼 길 갈 때는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가를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싸다라는 생각으로 한다 해도 모은다 해도 그렇게 미래 가치가 계속 상향될 그러한 섹터 종목들로 압축을 해라. 압축하고 타이밍은 그런 수급 라인을 쫓아서 잡으시는 게 맞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 물론 외국인의 매도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또 국내의 매수세도 실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락장 바닥이 언제쯤일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는 예견하는 것보다는 대응하는 게 좋다고. 근데 지금이 이제 딱 그 말이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권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진바닥이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 바닥권의 탈출 징후가 뭐냐.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 징후가 나오면 이제 탈출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밸류에이션 시장이 아니라 모멘텀 시장이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게 수급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관 개인 뭐 이렇게 수급이 줄어드는데 지금 강력하게 찍어 누르고 있는 애들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바닥은 외국인이 터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터닝하지 않는 한 함부로 바닥을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11월도 이제 곧 다가오고요. 물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먼저 미국 대선을 봐야겠네요. 미국 대선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외국인들도 턴하는 시점이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건 의견의 하나지 그게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트럼프가 된다고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경기 침체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주시장이 좋아진 것도 또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이 그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정해지고 나서 11월 중순부터 가면서 뭔가 안정을 찾아서 연말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 거죠. 네. 외국인 수급을 보고 들어가도 안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뉴스 이벤트 이거에 맞추지 말고 항상 우리 첫 번째 수급. 시그널은 외국인이 사주느냐 추세적으로 수급에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정말 한국 증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우리는 늘 어렵죠. 미국이 그 쓰는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에 좋게 하지는 않으니까 누가 되든. 그 문제는 뭐냐면 바뀌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도 바뀔 수도 있고 그 정책에 따라서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뭐 천하에 없는 트럼프라도 빼도 박도 못하게 한국 거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요새 반도체가 좀 어렵게 가지만 근데 이제 무역 수출 주도형은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같은 거로 자꾸 귀찮게 그렇죠. 보호무역이 더 심해질 테니. 그러니까 할 때이기 때문에 뭐 이제 주로 우리 수출 주도 얘기하면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자동차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도 들어가지만 뭐 그런 거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리파이너리 워낙 잘하니까 원유로 이제 리파이너리 하는 여러 가지 소재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게 흔들린다고 해서 한국에서 살 게 없냐? 아니죠. 그러면서 그 정책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냐 오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매력적인 섹터를 찾는 작업에 더 힘을 쏟고 있어야 된다. 네. 네,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질문을 요새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반도체주나 2차 전지 이거 이제 뭐 트럼프 되고 나면 좀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네네. 받거든요. 저는 간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무슨 얘기냐. 특히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시도가 몇 번 있었어요. 네. 2차 전지가 지금 바닥권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도에서 좀 하다가 지금 다시 꺾여 내려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도 정확해요. 외국인이 사나 보세요. 결국은 네, 결국은 걔네들이 사야지 우리끼리 사면 일주일도 못 가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섹터를 갖고 이 섹터가 내가 물려 있다고 이 섹터가 간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에서 수요가 살아나느냐. 그 수요가 살아난다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은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주가는 올라야 돼요. 그게 외국인이 됐건 누가 됐건. 근데 이제 외국인이면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수급 말고 우리 펀더멘털 자체,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더 좋아질 만한 그런 상황 이거는 없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렇게 수치로 남아 있는 뭐 PBR이나 뭐 PER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이 결국 과하게 올라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의 성격이에요. 그것들의 성격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시장이 살아나려면 시장 안에 있는 제도부터 바꿔야 돼요. 이 제도가 투자하기 매력적인 시장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벌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배당 안 주고 뭐 이러면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이렇게 잘하는구나. 안 하면 안 되게 시스템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빨리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면은 기업이라는 게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알아서 다 돈 벌어요. 죽기 살기로. 그러면 그 중에서 보면은 돈을 잘 버는 섹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화장품. 네. 화장품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세계적인 뭐 랑코미니, 로레알 뭐 어마어마한 명품들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걔네들 요새 주가도 그렇고 막 가요. 네. 근데 갑자기 무슨 K뷰티라고 뭐 부천에 있는 무슨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화장품이 막 갑자기 팍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옛날에는 진짜 화공약품 몇 개 섞어서 이렇게 쓱 만들고 브랜드 딱 붙이면 브랜드에 그게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쟤네들이 그랬구나. 우린 더 싸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한 막 해외에서 직구도 하게 만들고 막 그런 이제 막 이름 없는 브랜드들을 한 군데 사이트에 다 몰아넣고 막 이런 이제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창의력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뭐 K뷰티가 뜨고 막 그런 거죠. 컬처도 마찬가지죠. 컬처 같은 거는 무슨 기술 축적이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K-팝도 그랬었고 K-팝도 보면 그 안에 내용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강남 스타일만 해도 옛날 얘기고 지금 이제 로제의 아파트까지 보면은 네. 이 안에 우리가 이 K-팝을 표출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네. 근데 이거는 무슨 엄청난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뭐 K-푸드도 그렇고 네. 언제 이 사람들이 매운 거 먹었어요? 근데 먹어봐 매우니까 맵지? 이런 거예요. 그럼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거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새로운 섹터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6조 7천억 정도 예상을 뭐 아주 좋게 해가지고 했는데 7조가 넘는 깜짝 실적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보면은 뭐 LG 엔솔을 중심으로 해서 뭐 포드, 뭐 벤츠, 뭐 GM 여러 가지 형태, 뭐 4680도 그렇고요. 이러한 막 그 시장 확장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양쪽에서 뭔가 또 한번 으쌰 되지 않겠냐. 물론 그 가격 경쟁에서 중국에게 뒤질 수 있지만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보호, 무역 이 형태로 우리가 또 수혜를 받으면서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 늘고 있거든요.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기대가 그냥 단순 기대를 뛰어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로 실적이 나와야 돼요. 네.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어느 자동차 회사랑 우리랑 뭐 MOU 맺어서 뭐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는 소용이 없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는 실제로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해서 그 HBM3E에서 얼마큼 벌어들이는지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연말에 지나가면서 정확하게. 그렇죠. 그것들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실적이에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수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 잘 나오면 가요. 우리 시장은 안 가요. 실적 잘 나온 날 막 물량이 쏟아져요. 그러게요. 그게 SK 하이닉스도 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모멘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모르면 미국 시장 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시장은 보면 실적 잘 나오면 정직하게 막 6%, 10%막 급등하는데. 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멘텀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뭐 보나마나 나중에 끝나고 보면 알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실적 생각보다 좋게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새로운 뉴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죠. 기대할 게 지금 이제 당장 없으니. 네. 그러면 수급에 밀리면 우리 시장에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증시의 유동성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미국 시장하고 우리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적을 무시한 수급은 없다. 그거는 그냥 작전이지 그건 없다. 근데 실적 플러스 수급 이 두 개가 확인되면 이런 주식은 간다. 그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또 2차 전지도 그게 이루어지면 간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모자라도 못 간다. 그게 우리 시장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그렇게 하면 시장이 되게 깔끔하게 보여요. 복잡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멘텀 시장에서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느냐. 그러게. 그런 그게 얘기. 뭐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기 그러면 3개월 넘어가면 장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저 장기 하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이상 가져가야 장기라고 그거는 생각했는데 이제 물렸을 때 얘기고. 아니 우리 이거 패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 짧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모멘텀 시장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셨는데 3개월이 안 올라 계속 빠져. 그럼 어떻게 버텨요? 모멘텀 시장에서는 그건 버틸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팔고 그 다음날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정리를 일단 해놓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러저러한 이유 다 빼고 일단은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냐 그리고 가장 큰 모멘텀으로는 수급이 같이 들어와 주는 실적과 수급.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쌀 때 사 모아 가자. 이것도 아직은 한국 증시에서는 아니 쌀 때 사야죠. 근데 뭘 사냐가 이제 문제인데 뭘 사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괜찮고 이 실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돈을 잘 버냐? 앞으로도 계속 벌 것 같냐? 이거가 실적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네. 이게 맞으면 이런 거는 투자해도 되죠. 장기 투자해도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환율, 지금 우리 1380원대예요. 이거 위기, 금융위기 때급인데 과거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노멀 시대가 되고 있다. 1300원대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도 깜짝 놀랐죠. 트럼프 된다 뭐 이러면서 정부가 이제 뭐 환율 잡았다면 어쩌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 행간에서 느낌이 한 1,400원 정도를 마지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면 이제 1,400원 갔다 올 수도 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그 정도는 감안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당국이 뭐 어떻게 이제 멘트를 하느냐인데 최근에 그거를 보면은 당국은 그래 뭐 어차피 트럼프 돼서 이렇게 해서 미국 금리 올리고 강달러 되고 뭐 일본도 비신되는데 그러면 한 1,400원 그래 거기서 마지노선을 치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달러 그리고 이 환율 그 다음에 뭐 지금 미국 재금리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은 왜 금리를 내리자 하는 이유가 그 취약층은 어려워서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니까 그러면 오래 지속되면 죽는다. 이러한 것 때문에 내리자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미국이 저렇게 되면 취약 국가들, 우리 신흥국 국가들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이 뭐 좀 그 AI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이 저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저렇게 고소공포증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이머징 마켓에 온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머징 마켓에 올 만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든 살든 다시 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다시 그쪽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이게 돈이 돌아서 이머징으로 온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들도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는 국가들 나오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고 결국 이 금융위기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전이가 돼서 결국 미국도 같이 또 거기에 휩싸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에 대한 그 미국 대선 이후 이거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안 와야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와야지 되지만 제가 보기엔 와도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네, 심각한 그 상황이다. 정도로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막 관세는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그게 또 미국의 문제이기도 해요. 되돌아오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채권금리 계속 상승할 때고 당분간은 우리에겐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겪어야죠. 그런데 늘 그랬듯이 뭐 그냥 뭐 태풍 나고 막 이래도 또 거기서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또 그런 매력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예견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 꽃피는 그런 섹터들은 또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우리가 찾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거시적으로는 금융위기가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이거는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평지풍파가 있어도 그다음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렇죠.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로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식시장은 그런 걸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점과 관련해서 왜 우리 그 좀 베팅의 민족이라고 그래서 그러나요? 인버스 쪽 혹은 숏에다가 쫙 거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이제 뭐 성향의 문제인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상 뭐 10% 뭐 많게는 20%까지는 나는 숏 포지션을 항상 갖는다. 이건 일반 투자가의 경우입니다. 뭐 매일같이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 말고 그런 거는 뭐 개인 성향이에요. 네. 그거는 뭐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보통의 일반 개미 투자가 시장이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전부 숏에다 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가능성은 있으나 또 항상 그것을 대비하는 또 아니면 그걸 막으려는 뭐 연준이 됐든 중앙은행들이 됐든 또 정부들도 거기에 따른 또 어떤 대책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 대응하는 전략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조금 문제 기능으로 봐도 뭐 우리 지금 뭐 그 미국 해군의 MRO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빼도 박도 못해요. 미국 칠함대 배를 끌고 어딜 다닐 거예요. 그거
리페어하고 메인테너ンス를 어디 가서 해요? 한국이 조선강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MRO 사업 우리가 우리 우리가 후계다. 우리가 이미 계약 맺었고 라이센스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사 2개가. 네. 그럼 미국에서 제일 큰 게 칠함대인데 칠함대가 대륙을 넘어가 갖고 미국 뭐 동부에 가서 뭘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긴 안목으로 이게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섹터는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수급이 사는지를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고 그런 것들을 추적해 가는 게 그게 이제 주식 투자 잘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수급의 정의를 외국인 수급으로 한정을 져야 될까? 아니면 기관도 뭐 어떤 종목들은 막 기관이 쫙 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외국인 수급을 을 먼저 우선시하자. 보자. 기관이나 개인 수급이면 그냥 이건 짧게 보자.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기관들이 오래 못 버티는 경우가 있고 개인들은 뭐 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느끼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군의 MRO에 관한 해군의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이 먼저 사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 모시고 지금 증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이모저모를 좀 살펴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많은 투자의 힌트를 얻지 않으셨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한세구 당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